선생님들 중에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도 이제 당뇨의 경계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가족력이 있다고 당뇨약을 권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덤으로 약을 안 먹고 덤으로 이제 당뇨를 지금은 뭐 정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를 우리 이제 부당 덤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당뇨병이 이제 왜 생기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당 덤법으로 이제 당뇨를 치료하는 처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혈액 속에서 당뇨 수치가 이제 기준치보다 높게 유지되는 병이죠.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당뇨를 이렇게 대사증후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얘기는 그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에 이제 당뇨의 원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 코로나나 뭐 감기처럼 외부에서 뭔가 세균이 들어와서 이게 당뇨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은 이제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죠. 그 영양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나 우리 조직의 구성 물질을 만드는 그 이제 변화 과정이 결국은 대사작용인데, 그 과정에서 이 당뇨의 원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당뇨 처방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당뇨의 이제 근본 치료라기보다는 그 혈당을 그냥 낮춰주는 어떻게 보면 정상 치료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뇨의 원인이 이제 대사작용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이 대사작용을 이 동양의학의 우리 장상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상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대사작용에 해당되는 이제 동양의학의 이제 기능은 비장의 문화작용이에요. 그 대사작용에 해당되는 비장의 문화작용이 결국 그 대사작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장의 문화작용은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곡운하하고 수액운하 두 단계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수곡운하고 수액운하를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현대 해부학의 그 폐에 호흡작용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은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제 몸의 조직이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뭐죠?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일단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영양분이 필요하죠. 하여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두 가지는 있어요. 산소랑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 산소는 결국 이제 폐의 호흡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폐 호흡작용은 이제 이 현대의학에서는 외호흡과 내호흡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폐 호흡작용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외호흡은 뭐냐면은 일단 폐에서 외부 공기로부터 산소를 받아들여서 혈액 속으로 이렇게 흡입하는,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과정이 이제 그게 외호흡입니다. 결국 그게 이제 폐에서 일어나니까요, 그걸 폐호흡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폐에서 산소가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은 누가 운반을 하죠? 적혈구 운반하죠, 그죠? 사실은 적혈구는 산소가 타는 이 택시예요. 이 적혈구 한 개에 산소 분자 4개가 실립니다. 이 산소는 또 이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성질도 이게 우리 마누라처럼 까칠해. 그래서 이걸 이제 조심해서 이제 택시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조심해서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운반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최종 목적지가 결국은
우리 조직의 이제 세포잖아요, 그죠? 그 세포로 이제 산소를 싣고 가가지고 그 산소를 세포에다 전달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내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에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또 세포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단은 산소는 이제 외호흡, 내호흡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으로 흡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필요한 영양분도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그게 이제 소화를 시켜서 혈액 속으로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흡수하는 요 단계, 그 소화기관에서 혈액 속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의 외호흡하고 대비를 해서 그냥 그걸 외운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운화에서 혈액 속으로 영양분이 들어오면 누가 운반을 하죠? 혈장이 운반을 합니다. 혈장이. 그 사실 혈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양분을 운반하는 그 택배 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혈장이 영양분을 싣고 이제 세포로 가서 그 영양분을 세포로 다 전달을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우리 산소는 그걸 내호흡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영양분은 그걸 그냥 내운화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외운화는 사실은 우리 여기 이야기하는 수곡운화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세포에 전달하는 내운화는 수액운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영양분은 이제 외운화, 내운화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 몸으로 흡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혈당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외운화에서 이제 혈액 속으로 영양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당분도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 혈당은 올라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운화에서 이 영양분을 세포로 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나면은 혈당이 내려갑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식사를 하고 나서 이게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혈액 속으로 다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요. 대개 한 150, 160 정도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은 내운화에서 이제 영양분을 세포로 다 이렇게 배달이 끝납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내려가죠. 그게 한 100 정도 다시 정상치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뇨가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올라간 혈당이 이게 내려가는 시간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1시간 정도면 되는데 이 사람은 약 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리는 게 결국은 그게 당뇨병인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운화에서 영양분을 그러니까 내운화에서 영양분을 이 세포로 배달하는 시간이 결국은 이게 3배, 4배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게 그럼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이유로 이 내운화에서 영양분을 세포로 전달하는 시간이 이렇게 그렇게 길어지는지 그 원인만 알면은 우리가 당뇨병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운화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우리 하나의 이제 조직 세포로 보고 그리고 이 세포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라고 보겠습니다.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포로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세포는 받아먹기만 하면은 염치가 없죠. 하긴 요즘은 워낙 또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가 뭐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이 세포가 이제 부산물이 자기가 사용한 부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산소가 들어가서 이제 CO2가 나오게 됩니다. CO2랑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세포가 사용한 노폐물이 물의 형태로 나와요. 결국은 이제 산소랑 영양분이 들어가고 CO2랑 물이 배설되는 이런 이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는 누가 가져오죠? 폐호흡 작용으로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폐기분이 필요합니다. 산소가 이렇게 갖고 오는데 폐기분이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양분은 누가 갖고 왔죠? 비장의 운화작용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장의 기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포가 내보내는 부산물 있잖아요. 이 부산물을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장기가 있죠. 뭐죠? 신장이죠, 신장. 콩팥이죠, 콩팥. 콩팥은 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세포가 한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는 이 신장의 기운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폐장, 폐하고 비장, 신장 이 세 가지 장도 기운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네오나 구조를 좀 보면은 이 영양분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막을 잘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 영양분이 이 세포로 전달되려면 우선 이 혈관의 벽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지대를 지나서 세포로 들어가려면 또 세포 막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계막을 잘 통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조직에 이제 경계막을 이렇게 잘 소통하도록 관리해주는 장구를 별도로 하나 두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3초라는 장구입니다. 이 3초라는 장구는 현대의학에서는 없는 장구예요. 근데 이 3초라는 장구가 우리 몸 전체로 보면은 상초, 중초, 하초를 이제 통틀어서 3초라고 부릅니다. 근데 상초랑 중초는 우리가 횡격막이 이제 경계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초하고 하초는 이제 장막이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서는 기혈이 잘 순환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고통시켜주는 기운이 필요하고 그 기운이 3초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3초는 이제 우리 고전에 보면은 상초는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과 같고 하초는 도랑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 전체로 보면 이제 상초, 중초, 하초인데 이 내외 문화 구조에서 보면은 이렇게 영양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혈관을 하초, 그 다음에 중간지대를 중초, 세포를 상초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혈관은 뭐죠? 이 혈액이 지나가면 또랑이잖아요, 또랑. 이 중간지대는 물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품이 생길 수 있겠죠. 거품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분이 세포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 과정이 안개가 이렇게 퍼지는 과정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이 하여튼 3초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고 나가고 중간에서 얽히고 있어요. 소통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왜 도로에도 교통이 복잡하면은 교통 관리를 해주면 뭐가 필요하죠? 신호등이 필요하잖아요. 신호등. 그 여기서도 이 소통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주는 이 장부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간의 소술작입니다. 소술작. 그래서 이제 간의 기운이 필요해요. 이 간은 우리 몸 전체에 이제 소통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제탑 같은 역할을 간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 5가지 장부죠. 결국은 이 네오나가 잘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폐비신, 삼초, 간 이 5개의 장부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개의 장부 기운이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 5개의 장부 간에 뭔가 조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네오나의 차질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그게 결국은 당뇨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를 치료할 때는 그 당뇨가 있는 사람을 보고 이 5가지 장부 중에서 어느 장부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 있는 장부를 우리가 개선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네오나 효율이 좋아지면서 혈당이 내려간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일단 네오나에서 이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장부를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우리 구당의 뜸법에서 이 5가지 장부를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 당뇨를 치료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당의 뜸법에서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몸 전체의 그 음양 균형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전체의 음양 균형을 잡아주는 처방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무곡보양뜸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곡보양뜸에다가 그 다음에 당뇨 치료를 강화시켜주는 몇 개의 혈자리를 추가를 하면은 그게 이제
당뇨를 치료하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5가지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장부 중에서 비장의 경우에는 무급보양점에 있는 중환족상리, 그리고는 복부 쪽에 이제 좌기문, 좌양문, 그리고 이제 등 쪽에 비유, 그리고 다리 쪽에 지기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좌양문, 좌기문, 좌양문, 비유, 지기는 비장의 그 내운화 작용을 강화시켜주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폐의 호흡 작용은 무급보양점에 있는 폐유구황이 폐의 기능을 좋게 해서 호흡 작용을 강화를 시켜주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은 이제 등 쪽에서 추가되는 신유하고, 남자는 이제 기해관원, 여자는 중복수도, 이 혈자리가 그 신장의 기능을 조절해서 신장의 배설 기능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간은 이제 간유하고 태충이 추가가 되는데, 이 간유하고 태충은 간의 소설 작용을 좋게 해주는 혈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초가 있는데, 사실은 간의 소설 작용이 좋아지면은 소리 삼초라 그래가지고 삼초 기능은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삼초의 혈자리는 생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 당뇨 임상을 해보니까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치료할 때는 3초의 혈자리를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게 3초에는 이 등 쪽에 3초유하고 손목에 있는 3초의 원료인 양지를 추가를 해주면은 이 3초 기능과 간 기능이 서로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 치료 효과가 이렇게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의 이제 혈자리에다가 우리가 뜸을 뜨시면은 당뇨에 좋은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죠. 대개 이제 그 효과를 3가지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당뇨약을 이미 들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선 이 뜸이 그 약의 부작용을 예방을 시켜줍니다. 당뇨약은 매일 먹어야 되고, 그러면 또 뭐 10년, 20년 뒤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의 부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뜸을 뜨면은 약의 부작용을 우선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드시는 약도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저처럼 이렇게 경계치에 있는 사람들, 당뇨약을 이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뇨약 그 약을 안 먹고 뜸만으로도 충분히 이 혈당 관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부류는 현재 지금 본인은 당뇨가 없어.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부모나 아니면 형제 중에서 이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본인은 없지만 앞으로 당뇨가 올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미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금 당뇨가 아니지만 앞으로 당뇨가 올 가능성이 높은 당뇨의 미병 상태입니다. 이 뜸을 뜨면 이 당뇨의 미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뜸의 효과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구당의 뜸법은 사실은 뭐 숙만 있으면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든다고.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당뇨를 일으키는 5가지 장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장부의 기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게 되니까 이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효율이 상당히 높은 치료법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거 치료하려고 병원이나 한의원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뜰 수 있으니까요. 의사들은 싫어하겠지만 상당히 개방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은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뜸법은 부작용이 없는 아주 안전한 치료법이죠. 사실 뭐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2000년 이상 된 우리 민족 이게 전통의 민간요법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구당 선생님께서 체계화해가지고 재정립한 게 이 구당의 뜸 치료법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3억이 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00만이 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2030년 가면은 세계적으로는 5억이 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른 추세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1명은 당뇨란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뭐 저비용, 고효율, 개방적이고 안전한 우리 구당의 뜸 치료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뇨 걱정 없이 맛있는 거 골고루 드시고 건강한 생활을 이렇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뇨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